자, 안녕하세요. 쇼톤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인드맵으로 보는 민법 계약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사례는요, 음, 그 행정사 2차 2019년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컨셉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다음에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고요. 재작년 문제고요. 자, 한번 사안 읽어보죠. 자, 을은요.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요. 자, 건립 방법에 관해서 5인가량의 설계사를 선정을 하고 건물에 대하여 자, 설계 시안 작성을 의뢰한 후에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자,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갑 설계사는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비용 3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을은 갑 시안을 당선자로 성정하였으나 그 후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과 설계 기간이나 설계 대금 그에 따른 재반 사정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당선 사실 통지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에게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통보까지 했고요.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 비용 500만 원을 지출했네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이요.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각각 논하라고 나왔습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마인드맵이 다음과 같겠죠? 자, 갑은 자, 설계사고요.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으로 300만 원 지출했다가 자, 당선자 선정되고 자, 2년이 경과한 후에 을은 자, 교육관 건립 취소를 갑에게 통보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사이에, 그죠? 이 설계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갑은 당선 사실 통보 후 설계계약 체결 기대할 것으로 500만 원을 또 지출을 해요. 그죠? 이런 사안이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 볼까요? 자, 사안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그럼 사실상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절취하고요. 바로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의죠. 의의. 다음 요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건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그죠?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그 준비 단계에서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때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은 자, 의의에서 도출할 수 있죠. 첫째,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겠고요. 즉 뭡니까? 계약 내용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뭡니까? 무효여야 되는 거죠. 계약 자체가 무효여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상대방의 손해 발생 및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을 요건을 하죠. 즉 뭡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요. 상대방은 선의인과 동시에 그죠? 선의인과 동시에 무과실을 요건으로 갖춰야만 합니다. 선의인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효과 어떻게 됩니까?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 효과.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계약이 무효가 되어 상대방이 입은 손해. 여기서 뭐죠? 이 손해는 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뢰죠. 자, 신뢰 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자,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죠.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사안을 적용해 봐야겠죠? 사안의 경우 계약 교섭이 여러분 부당하게 파기되어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라기보다는 사안에서는 보세요.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문에서 교섭상의 그죠?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거죠. 그래서 계약 교섭 상에서 부당하게 파기된다. 따라서 뭡니까? 계약이 불성립된 거죠. 불성립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판례는 어떻게 돼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민법 제759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759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759조.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자, 그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되어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이 경우 판례는 자, 민법 제759조를 적용해서 불법 행위 책임,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 있는 거죠. 사안에서 요게 중요한 거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민법 제 759조 자, 불법 행위 책임에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요. 자, 어느 일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춰볼 때 핵심은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에서도 당연히 그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음 2에서 자, 문제 1이었고요. 자, 문제 2번에서 계약의 부당 파기, 그렇죠? 계약의 부당 파기, 부당 파기로 인한 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죠. 그래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 자, 일방이 어떻게 돼요?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여기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이익이 한정된다는 겁니다. 예, 신뢰 이익이 한정이 됩니다. 그럼 신뢰 이익 배상을 해야 돼요. 신뢰 손해란 뭐죠? 신뢰 손해. 여기서 말하는 신뢰 손해란 뭡니까?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도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 이게 개념이죠. 다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네, 여기에는요,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가령, 자, 경쟁 입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위에서 그 지출한 제안서. 제안서라든가 견적서, 그 다음에 견적서 작성 비용이죠.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신뢰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사안에서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그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신뢰액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갑이 제출한 게 두 가지죠.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 원은 자 뭡니까? 신뢰손해에 포함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설계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지출한 500만 원 여기요.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용 5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신뢰이익에 포함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지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문제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고요. 그죠? 부당한 계약 뭡니까? 그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되어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민법 제759조로 간다는 거, 즉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였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의의 요건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이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세 번째에서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신뢰이익의 손해에 한정된다라는 점. 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다음과 같은 경우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라든가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안해성과 같은 제안서, 견적서 작성 300만 원이라든가 당선 사실 통보 후에 설계 계약 체결을 기대해서 지출하는 500만 원 등등은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민법 마인드맵으로 보는 민법 사례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